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3월 13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요 이슈 사항입니다. 메릴 린치는 13일 중 열리는 미 연준 회의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2014년 말까지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추가 양적 완화를 곧 실시할 것이라는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릴 린치 시각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적어도 6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메릴 린치는 우리 예상대로 성장이 추세 아래로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못 미쳐 증시마저 매도세를 나타낸다면 2012년 하반기에는 추가 양적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발표하지 않겠지만 2분기에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에는 FED가 새로운 분기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페드가 6월에는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CNBC가 전망했습니다. 시장은 3월은 조용한 회의가 될 것이라는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4월이 훨씬 흥미로울 것이라며 전망하고 있습니다. 핑코 포트폴리오는 페드가 결국 추가적인 완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 내용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논의돼 왔던 시중 금리 인하를 위한 모기지 증권 매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지금 지표의 추세는 고용이 매우 긍정적이지만 다른 지표들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면서 최종 수요와 소비 추세가 여전히 평균 이하 수준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핑코는 4월이 되면 패드가 FOMC 위원들을 설득할 충분한 경제 지표가 나올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추가적인 조치는 분기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핑커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많은 역풍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결국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노무라 증권은 패드가 내년 재정 긴축의 충격을 예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회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패드가 앞서 나가서 이번 여름에 행동에 나설 수 있고 이때쯤 되면 지표도 나빠지고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패드가 7월 이후에는 추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월요일 그리스 정부는 부채 재조정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국채의 발행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그리스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채 스왑이 완료되어 1000억 유로의 부채가 상각되고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가 이를 지급할지에 대한 비관론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합니다. 새로운 그리스 국채의 금리는 유로존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1년 만기 그리스 국채의 금리는 월요일 18.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5%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은 이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리스 다음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은 14%에 가깝습니다. 급락한 그리스 국채 가격으로 인해 그리스는 고위험의 투기적 투자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국채가 다시 한번 재조정될 가능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 및 채무구조조정, 재정개혁 등을 통해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이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바람직한 정책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IMF는 그리스에 대해 이 같은 채무 지속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지난 주말 합의된 채권 스왑으로 그리스는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를 2020년까지 116.5%로 낮출 수 있으며 2030년까지는 90%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그리스는 채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채무는 감축되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2020년까지 GDP 대비 채무는 145%를 상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그리스 채무는 우선순위 부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종료 때까지 그리스가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은 유럽연합이 요구한 추가 재정 감축을 이행하겠다고 루이스 데 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건도스 재무장관은 이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스페인이 재정 감축 이행과 경제 구조 조정 개혁들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스페인 정부는 재정 삭감에 대한 EU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스페인이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다른 유로존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한 데 따른 잡음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은 전일 스페인이 애초 약속했던 올해 국민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목표를 기존의 4.4%에서 5.3%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스페인이 재정 목표에 실패하면 신유럽 재정 협약에 따라 0.2%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더스 장관은 이어 어떻게 재정 적자를 더 삭감할지는 오늘 오후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며 스페인 의회는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한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최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고 월요일 밝히면서 투기 세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계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노다 총리는 의회에서 엔화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밝혔으며 아즈미 재무상은 과도하게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신용평가사 S&P가 전망했습니다. S&P는 보고서에 올해 일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수입 역시 많아 수출 증가에 따른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과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부족, 향후 예나 환율 등 여러 리스크가 일본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동일본 대지진 여파와 역사적인 앵고, 세계 경기 둔화와 태국 대홍수 등의 마이너스 0.9%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31년 만에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P는 일본이 앞으로 연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명목 GDP가 감소하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거나 재정 적자를 줄이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소비세율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연간 재정 적자는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GDP의 11%에 달하며 순정부 부채는 GDP 대비 123%에서 1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은행은 자산 매입을 위한 특별기금을 55조 엔에서 65조 엔으로 늘리면서 엔화가 하락하고 일본 채권 시장에 활력을 주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1시 30분 미국의 소매 판매와 기업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소비자들의 판매되는 상품의 월간 판매량을 수치화한 지표로서
소비자의 수요적 측면과 신뢰도 면에서 가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임을 볼 때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지수 상승 및 달러 하락에 영향을 끼칩니다. 23시에는 기업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업 재고는 총 생산량 대비 얼마의 양이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기본적으로 후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 재고량이 감소할수록 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 재고가 줄어들 경우 생산을 늘리게 되어 고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재고의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지수 상승 및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줍니다. 이길 14일은 주요 이벤트가 대거 자리 잡고 있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 03시 15분에는 FOMC 기준금리 결정과 14시 BOJ 경제보고서 발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및 산업생산이 발표되며 21시 30분 미국의 경상수지 및 수입 물가지수가 있으며 23시 버냉키 의장 연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